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역사가 막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 있거나 너무 아파서 차마 똑바로 마주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하죠. 네, 바로 그 막막함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대답을 담은 자료를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 궁금하네요. 하나는 환단곡이라는 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분석 자료예요. 아, 환단고기.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우리에겐 9,000년의 잃어버린 역사가 있다. 는 이 거대한 서사와 그 뒤에 드리워진 식민사관이라는 그림자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역사 담론, 그러니까 좀 매크로한 접근이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아주 마이크로한 접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대마도를 여행하며 남긴 아주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대마도요? 네. 교과서에는 단 몇 줄로 스쳐 지나가는 역사의 상처를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보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고뇌하는 그 여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잊고 있던 상처를 되새기는 여정이라니. 맞아요. 스케일은 전혀 다르죠? 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거대한 담론과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아, 좋은데요? 이 두 가지 길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환단곡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한쪽에서는 거의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성서라고 하고 주류 학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위서, 즉 가짜 역사책이라고 단정하잖아요. 그렇죠. 평가가 극과 극이죠. 대체 이 책 한 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양쪽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격한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식민사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식민사관이요? 네,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일본인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 그리고 한국인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입니다. 아, 이만희 씨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의 핵심 전략은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신화의 영역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거였어요. 신화의 영역으로요? 네, 너희의 시작은 신화일 뿐 제대로 된 국가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딱 규정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한 집안의 오래된 족보를 빼앗아서 너희 도상은 원래 보잘것없었으니 우리가 이 집을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네요. 맞습니다.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시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마니시류의 한국인 조수가 바로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아버지가 된 이병도 박사였다는 사실이죠. 환단고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병도 박사가 스승의 식민사관이라는 틀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가 만든 학문적 토대 위에서 한국 역사학계가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스승의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물론이죠. 단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만으로 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단정하는 건 조금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주류 학계에서는 그런 비판이 과도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 입장은 좀 더 격해요. 어떤 점에서요?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우리 역사학계는 아직도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고조선은 신화다라는 그 좁은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느냐. 이건 학문적 유산이 아니라 청산하지 못한 식민사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아, 그 깊은 불신이. 네, 바로 그 불신이 환단고기 논쟁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진짜 연료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책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학술 논쟁이 아니라 빼앗긴 역사 주권을 되찾으려는 거대한 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책이 진짜 역사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과학적, 고고학적 쟁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가 바로 천문학적 근거인 오성취록 형상입니다. 오성취로요? 네, 환단국의 단군세기 편에 기원전 1733년 하늘에 있던 5개의 행성,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줄로 모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와, 고대의 그런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데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1993년에 천문학자들이 현대과학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네. 정말로 그 시기에 5행성이 거의 일렬로 정렬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아, 증명이 됐군요. 네. 지지자들은 이걸 하늘의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음,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후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지어낼 수 있겠냐는 위조가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라는 거죠. 하늘의 지문이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듣고 보니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학계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그 기록 자체는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책 전체의 진실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죠. 아,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후대의 누군가가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천문 현상을 계산해서 마치 그 시대의 기록인 것처럼 삽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기록 하나가 진짜라고 해서 책 전체가 진짜라고 보장할 순 없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아주 신중한 입장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 근거는 고고학적인 거라고 하셨죠? 네,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최근 만주 요하 일대에서 기존에 알려진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도 훨씬 앞선 무려 기원전 4,500년경에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 유적이 발견됐어요. 와, 기원전 4,500년이요? 네, 거대한 피라미드형 제단이나 우리 민족 고유의 무덤 양식인 적속총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흙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퍼즐 조각이 발견된 셈이네요. 지지자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역사의 발상지를 통째로 찾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문명이 바로 환단고기에만 기록되어 있던 전설 속의 국가, 배달국의 실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유적이라는 물증이 발견됐으니 그 유적의 주인을 기록한 환단고기도 사실이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역시 신중합니다. 또요? 네, 그 지역에 위대한 고대 문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배달국이라고 불렀다는 직접적인 문자 기록이 없다는 거죠. 아, 증거가 부족하다. 네. 멋진 궁궐터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궁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증거 없이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뭔가요? 이게 가장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있는 언어학적 문제입니다. 언어학적이요. 환단고기에는 훈민정음의 원형이라고 주장되는 가림토라는 고유 문자가 등장합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지적 유산의 증거죠. 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위사론의 가장 결정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책 안에 국가, 문화, 인류, 헌법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잠깐만요. 고대 역사책에 인류나 헌법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건 명백히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 부분이 위서라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처럼 여겨집니다. 지지 측에서는 후대의 필사자가 원문을 옮자 적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를 바꾼 것일 뿐이라고 방어하지만요. 아, 그런 주장도 있군요. 네. 하지만 역사학에서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나 어휘가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로 보거든요. 결국 환단고기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 같네요.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자부심을 주는 역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사실로 증명된 역사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딜레마가 이 논쟁을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딜레마가 핵심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애써 잊고 있던 상처를 되새기는 아주 개인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스케일은 전혀 다르지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똑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마도로 떠난 여행기군요. 네. 시작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섬을 잃어버린 땅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이 그 진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하죠. 네,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장소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한 장소들이 하나하나 아픈 역사의 증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덕혜옹주 결혼 기념비죠. 아, 덕혜옹주. 조선의 마지막 황녀. 네, 대마도주와 강제로 정략 결혼을 했던 그 비극의 장소입니다. 작가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일제는 왜 창경궁의 궁궐을 허물고 동물원을 만들었을까라고요. 아,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공주의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자존심인 왕실을 능멸하고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격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책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력의 증거로 읽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단 덕혜옹주뿐만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74세 나이로 의병을 일으켰다가 대마도로 끌려와 단식으로 순국한 면함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도 찾아갑니다.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의 상징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 만제키바시 다리에도 들르는데요. 러일 전쟁 때 일본 군함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섬을 파서 운하를 만들고 그 위에 놓은 다리입니다. 아, 작가는 그 다리 위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그 운하를 파기 위해 끌려왔을 수많은 조선인 징용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고통을 떠올립니다. 하나의 다리에 저항과 수탈의 역사가 겹겹이 새겨져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여행기를 읽다 보면 대마도가 부산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날씨가 맑은 날엔 전망대에서 부산이 보인다는 대목이 나와요. 네. 이 지리적인 가까움이 오히려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훨씬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역사적 사실들을 덧붙입니다. 어떤 사실들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전까지 무려 60여 차례나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 아, 그랬었군요. 그리고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던 수만 건의 고문서가 원인 모래 화재로 불타 없어져 우리의 증거마저 사라져버린 역사 같은 것들이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 아버지의 개인적인 여정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가 어떻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아픔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마도 여행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과연 나는 아이에게 이런 아픈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말문이 턱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아버지가 여행을 떠난 이유일 겁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아픔의 공간을 걷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두 이야기를 합쳐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웅장한 고대사를 되찾으려는 환단고기 논쟁과 가깝지만 아픈 근현대사의 상처를 마주하는 대마도 여행. 전혀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왜곡되거나 지워진 역사를 바로잡아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물려주겠다는 절박함입니다. 아, 절박함. 환단고기 측은 식민사관이 만든 축소된 역사의 틀을 깨부수자고 외치고 대마도 여행기의 저자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왔다고 토로합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네, 둘 다 역사적 기억 상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여행기 작가가 남긴 말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죠? 이 책은 기억의 연대기이자 분노와 성찰의 기록이고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물음표다. 아, 물음표. 이 물음표라는 단어가 핵심이네요. 어떤 방식이든 아이들에게 완성된 정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맞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려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네, 놀랍게도 두 잔료가 내리는 결론이 정확히 거기서 만납니다. 정말요? 환단고기 관련 자료의 결론도 위설원자다, 국뽕이다 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소모적인 비난을 넘어서 진실규명이라는 다른 목표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자는 것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마도 여행기의 저자는 민족의식의 실종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결국 두 자료 모두 역사에 대한 정답을 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그 태도 자체를 물려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하나는 고대사의 웅장한 영광을 되찾으려는 거대한 투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픈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발로 걸으며 마주하는 조용하고 내밀한 순례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민족적 자부심을 주는 웅장한 서사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아프고 구체적인 상처의 역사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대마도를 여행한 아버지가 마지막에 들려준 일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 음료수 이야기요? 네, 어린 딸이 호텔 침대 시트 위에서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는데 그 얼룩이 우연히 한반도 지도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지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대마도와 독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는 이미 완성된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왜, 어떻게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네, 그리고 그 사라진 부분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손에 나침반을 쥐어주는 것, 아마 그게 진짜 역사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